자, 이제 경락부터 들어갈 겁니다. 경락. 세로로 흐르는 에너지의 통로와 가로로 흐르는 에너지의 통로를 총괄적으로 경락이라고 합니다. 오일 발라서 문대는 것이 경락이 아니다. 경락은 그 에너지의 통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 일정한 법칙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락은 넘칠 수도 있어요. 또 허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허와 실과 허,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강은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뵐 신경계의 부조화도 결국에는 조화롭게 해주는 거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뭉쳤어요. 그럼 이 한쪽이 뭉쳤다는 건 뭐예요? 반대쪽은 더 이완이 됐겠죠. 그래서 더 이완된 놈을 단축시키고 단축된 놈을 조금 이완시키면 이 또한 음양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틱도 튀어나온 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실하면 사해서 허 쪽으로 가게 해주고 허하면 보해서 실 쪽으로 가게 해주고 이러한 학문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데, 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에는 에너지의 통로, 즉 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라는 놈을 잘 풀어보면 이러한 구름하고 사방팔방으로 흐르는 이 놈을 더한 게 바로 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혈액은 혈관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서양은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기는 정해진 틀이 없어요. 구름 따라 여기저기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운이 세면 셀수록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혈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작용해요. 그래서 기행즉 혈행이다. 기가 움직여야 혈이 움직인다. 근데 서양은 뭡니까? 혈은 혈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애써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있는 동양보다 더 큰 동양의학을 공부하고 데이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분발해야죠. 그래서 이 기를 주관하고 기를 가장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장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폐라는 것이죠. 폐. 자, 우리의 이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경락은 크게 20개가 있어요. 20개. 근데 이걸 나눕니다. 12개로 나누고 8개로 나눠요. 12개는 뭐냐? 올바른 경락이다 해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8개는 뭐냐? 얘는 정해졌진 않았어요. 근데 효과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기이한 놈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정경과 기경팔맥의 20개를 가지고 우리들은 동양의학을 가지고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를 합니다. 이 12정경은 또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 보이는 장기로 나누고
보이지 않는 장기로 또 나눠요. 보이는 장기가 바로 10개인데 그게 5장 5부예요. 보이지 않는 게 1장 1부가 있어요. 기경팔맥은 중심 경락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적이지 않는 경락이 6개가 있습니다. 5장 5부는 뭐냐? 아까 음이 더 중요하다, 양이 더 중요하다. 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음이라는 건 뭘까요? 왜 더 중요할까요? 우리 인체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망가졌을 때는 생명과도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에 대한 장기는 항상 혈액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콩팥. 네. 그런데 양의 장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음의 장부를 서포트해주는 장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채워졌다 비워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담, 얘는 쓸개즙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위, 음식이 들어와서 채워졌다가 12장 소장으로 보내면 또 비워졌다가. 그쵸? 소장, 채워졌다 비워졌다. 대장, 채워졌다 비워졌다. 방광, 오줌 채워졌다 비워졌다. 그래서 혹 찔리더라도 위가 찔리면 괜찮지만 심장이 찔리면 생명의 직격탄을 받는다. 그래서 음의 장기가 훨씬 중요하다. 그 음의 장기를 뭐라고 하냐면 장이다. 장이다. 양의 장기를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장은 뭐냐? 간, 심, 비, 회, 신장이 있어요. 부는 뭐냐?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모든 이 우주라 그랬잖아요. 우주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하늘의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삽니다. 그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천간이라 그러고요. 땅의 기운을 가지고 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간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그걸 바로 오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둘로 나눴어요. 남자, 여자. 오른쪽, 왼쪽. 앞, 뒤, 위, 아래. 태양, 달. 홀수, 짝수. 잘생긴 놈? 뭐 아니?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음양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늘의 기운은 5가지의 성질로 나눕니다. 그걸 바로 오행이라. 그 오행의 성질이 뭐냐면 바로 목의 성질, 화의 성질, 토의 성질, 금의 성질, 수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목화, 토, 금, 수라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볼게. 이 목의 성질이라는 놈은 과연 어떠한 성질이냐? 얘를 누가 나무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무처럼 나무와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지 나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땅이 있고 땅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앗이 튀어나와서 줄기로 쫙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상승, 희망, 분발, 열정, 의욕, 그러한 기운을 상징을 해요.
화는 불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은 어떻게 돼요? 막 확산이 돼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불을 만나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돼. 그래서 뜨거워. 또 확산이니까 밝아요. 넓어요. 이 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요. 흙은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는 경계선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밑에서 보관도 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화의 역할을 해요. 중화. 옆으로 가는 놈, 위로 올라가는 놈. 이걸 땅 위에서 탁 중화를 한다. 이 금은 완성이 됐어요. 임금 완성이 딱 됐어요. 근데 더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서리를 내리죠. 그래서 서리를 촥 내려요. 태양을 막아버려요. 이때부터는 하강, 하렴 또는 수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결실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딱딱하죠. 그래서 견고해요. 그래서 금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다음에 수가 있어요. 물이에요. 물은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물은 차갑습니다. 또 물은 차갑고 속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두워요. 차가워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화는 뭐야? 확산이니까 막 써요. 열정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장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저축에 돈을 막 함부로 안 써요. 근데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사치스럽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러한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식물학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1년을 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무가 자라납니다. 뭐 사과라고 해요? 사과가 자라나요. 땅 속에서 자라나요. 태양을 쬐면서 열심히 자라요. 그리고 환절기도 막 맞죠. 비 오고 태풍 오고 장마 오고 그거를 이 토의 기운이 강하면 잘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토의 기운이 뭐예요? 비위의 기능이에요. 사람을 치면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지 못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려요. 그리고 금처럼 견고하게 열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열매를 가만 냅두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하강을 합니다. 그 열매를 수확을 하죠. 그걸 가지고 팔아요. 돈이 돼요. 그래서 가을은 바로 돈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떨어졌죠? 그걸 먹어요. 그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 그 씨앗은 이게 바로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을 추위도 그렇고 뭐도 옆에서 정말 더 쪼여요. 그러니까 저장을 계속하는 거야. 쪼이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갔죠? 그러니까 얘가 터져요. 터지면서 이 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봄으로 또 갑니다.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오행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오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아프게 되는 원인이 내인이 있어요. 안에서 생기는 문제.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막 나를 아프게 해. 외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외인은 뭘까요? 이게 6가지가 있어. 내인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금칠정이라. 그럼 이 외인은 뭐냐면 풍, 바람이 불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열, 가만히 있는데 뜨거워요. 뜨거워요. 습해요. 장마철 되면 습하죠. 그 습한 기운을 이겨내지를 못하면 몸이 나빠져요. 반대로 조, 건조해져요. 지금 겨울 건조하단 말이에요. 이 건조한 기운이 있어요. 건조한 거가 나는 가만히 있지만 건조한 게 나한테 오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하늘이 건조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습한 기운은 없어지고 건조한 게 들어왔어요. 모든 것은 건강하려면 뭐다?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 건조한 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건조함을 없애줘야죠. 사해줘야죠. 또 더불어서 반대쪽에 건조의 반대인 습한 기운을 보해줘야지. 그러면 건조한 놈이 오더라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락이에요. 풍열습조, 그 다음에 난 가만히 있는데 추워져요. 여름과 반대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지. 그럼 겨울엔 난 가만히 있어도 춥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럼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경락이 있을 것이고 그 경락에서 감투를 쓴 경혈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 그 친구를 보해주냐 사해주냐를 따라서 내 몸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화입니다. 그러면 이 열과 화는 과연 어떠한 관계냐? 열과 화는 이 열은 군화라 그래요. 이 화는 상화라고 합니다. 임금과 같은 불이에요. 즉 태양이에요. 태양 그 자체의 불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건 뭐예요? 태양의 뜨거운 그 자체 기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뿜어내는 그 따뜻한 열기로 우리들은 살아가요. 그게 바로 체온입니다. 그걸 바로 상화라고. 방바닥이 차가워요.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피웁니다. 그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그 장작 자체가 군화예요. 그로 인해서 아랫목이 따뜻해지죠? 그게 바로 상화예요. 그래서 풍열습조한화라는 바깥에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들어오는 그 6가지의 기운으로 내 몸은 나빠질 수가 있다. 이제는 내 안에서의 문제. 이건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게 7가지가 있어. 이게 뭐냐? 이모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욱해요. 그러면 간이 다쳐요. 기뻐요. 근데 이유가 있게 적당히 기뻐야 되는데 너무 기뻐해. 웃다가도 죽어요. 그러면 심장이 다쳐요. 다음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냥 어느 정도 딱딱 좀 담대해져야 되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신경성 위염이 생겨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토의 기운, 비위가 닫혀요. 그 다음엔 근심과 슬퍼요. 우비. 맨날 근심이 많아. 맨날 슬퍼. 이런 사람의 주특징.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어. 근심. 우리의 이름은 뭐가 닫힙니까? 폐가 닫혀. 우리 인체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장기가 있어요. 하나는 폐입니다. 또 하나는 신장, 콩팥이. 그래서 두 가지의 감정을 폐와 신장은 갖고 있어요. 근심이 많고 슬프면 폐가 다친다. 그 다음에 두려워요. 두려워요. 놀라요. 두렵고 공포스럽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 신장을 다칩니다. 신장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근심이 너무 많다. 왼쪽 폐가 나빠지고, 너무 슬프다. 오른쪽 폐가 나빠지고, 공포스럽다. 왼쪽 콩팥이 나빠지고, 깜짝깜짝 놀라. 오른쪽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희사 우비공경의 7가지의 내 안에서 생기는 이 감정으로 모든 질병이 또 나타납니다. 자, 음양오행을 이제 함께 봐볼게요. 내가 분노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툭툭하면 욱해. 참아야 되는데 욱해. 그럼 뭐가 다친다? 목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간이나 담이 다칩니다. 그러면 목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맛이에요. 신맛. 그러면 이때부터는 신게 땡겨. 신게 땡겨. 임신부가 신게 땡긴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간은 혀를 저장한다 그랬어요. 간이 혀를 저장하는 걸 애기랑 나눠 보내. 혈허가 됩니다. 신게 땡겨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의 성질이 지배하는 것이 얼굴에서는 바로 눈이에요. 눈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또 얼굴의 오감 말고 우리 몸의 오체에서는 목이 주관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바로 근육이 뭉치기 시작해요. 야 하고 욱했더니 근육이 아우 꽉 뭉쳐. 감정, 분노의 감정 하나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기쁠 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 말이 기쁜 거지. 정도껏 기뻐야 되는데 이러면 심장에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는 약간 탄 듯한 게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좀 땡겨. 그리고 심장이 다치게 되면 어디가 얼굴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혀에 문제가 생겨. 또는 입안. 그래서 혓바늘이 많이 돋거나 입안에 염증이 많거나 이러면 심장에 열이 생깁니다. 그걸 내려줘요. 그리고 우리 오관에서는 바로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혈액을 이동하는 그 통로, 혈관 자체가 잘 뻗은 고속도로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히기 시작해요. 그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뭉칠 수도 있고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비위가 상한다 그랬어요. 비위가 상한다. 그럼 비위가 상하면 어떻게 돼? 위험이 빡 걸리고 제대로 못 먹잖아요. 단계 땡겨. 단계. 왜? 채우려고. 단 걸 먹으면은 이게 맑아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거든. 단 것을 줘. 그럼 오간에서는 뭐가 나빠질까요? 입이 나빠져.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하고 입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입술이 많이 부르텄다 그러면 비장이나 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근심이 너무 많고 슬픔이 너무 많아요. 폐를 다칩니다. 폐나 대장이나. 그러면 매운 맛이 땡겨요. 매운 걸 쫙 먹어주면은 그 캡사이신, 매운 성분으로 인해서 쫙 슬프고 근심 있고 이런 것이 잊혀져요. 그러면 폐에 문제가 생기면 오간에서는 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에 빨갛게 되거나 코 쪽으로 뭐 여드름이든 뭐든 많이 나요. 이건 폐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구나. 의심해요. 오간으로는 피부가 나빠져요.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고 너무 습해질 수도 있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결국에는 뭐예요? 피부가 호흡기관이에요. 그래서 호흡에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다음,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깜짝깜짝 놀라면 신장이 다쳐요. 그러면 짭짤한 게 좋아요. 염분기 있는 게 막 땡겨. 조금만 먹어도 짰는데 이제는 짜가운 게 괜찮아. 이때는 짠 걸 먹어줘야 돼.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줘요. 신장의 기운이 계속 나빠지면 오간에서는 귀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명이 들린다? 또는 이명은 뭐예요? 소리가 나는 거야. 또 이롱, 안 들리는 거야. 이명이나 이롱이나 중이염이나 귀의 문제다? 신장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오간에서 신장은 또 뭘까요? 오간에서 뼈예요.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신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육장육부에서 유일하게 그 장기가 나쁠 때 보약을 먹든 관리를 받든 하면 채워져요. 근데 신장은 채워지질 않아요. 태어날 때 신장이 갖고 있는 기운이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요만큼 태어나요. 이거는 보약이든 뭐든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면 없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나눠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음을 믿고 함부로 몸을 굴려요. 신장의 정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금방 고갈이 돼요. 많은 걸 갖고 태어났어도 금방 고갈이 돼요. 그럼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돼요? 이 정기가 없어져요. 하지만 의욕은, 정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복상사를 합니다. 복상사. 배 위에 올라가서 죽어요. 의욕은 있는데 정기는 없어요. 관계 갖다가 죽을 수 있다. 이 신장의 기운이 그래서 선천지정이다. 태어날 때의 그 정기다. 그 후천지정은 뭐냐? 위에 위. 먹어야 살지.
태어나서는. 그쵸? 그 후천지정이 위고 선천지정은 신장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장의 기운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뼈가 삭아요. 뼈가 삭아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동양의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바로 오행과 장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이 피로 항상 채워져 있고 이걸 항상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죠. 그래서 장이 음장부다, 부가 양장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장기의 일장일부는 뭐냐? 이걸 합해서 육장육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이제 프로그 전문가들입니다. 육장육부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장일부는 뭐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 뭘까요? 바로 정신, 정서, 감정. 감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일장은 심포를 얘기합니다. 심포. 그리고 일부는 삼초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포는 이 심장과 소장은 아까 군화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 상화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심포에 해당하는 경락을 다스리고, 또 상초, 중초, 하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삼초는 이 초자가 뭐냐면요, 그을린다 이거예요. 서서히 태양의 온기, 그 그을림, 그 온기로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이 바로 삼초입니다. 근데 이 삼초에서 상초는 뭐냐면 바로 심혈관, 폐대장, 중초는 간담비, 하초는 대장, 소장, 신장, 방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장육부의 기운으로 12정경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12정경을 보니까 12개의 기가 흐르는, 그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혈이라는 것이 종로합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경락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흐르는 전선이에요. 전선. 근데 그 전선이 비바람 불고 그럼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가서 고쳐야 돼. 그래서 전선에 전봇대들이 세워져 있죠. 그 전봇대로 올라가서 고쳐요. 또 그 전봇대로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경혈이다. 이 경혈이 12정경과 기경팔맥에서 이 중심경락 두 개, 이게 뭐냐면 인맥과 동맥이에요. 인맥이 24개의 혈이 있고 동맥이 28개의 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정경의 309개의 혈과 인맥과 동맥의 52개의 혈이 만나서 361개의 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2개의 혈이 곧 어디예요? 발의 뼈의 개수입니다. 재미나죠? 그리고 50일을 둘로 나누면 26개입니다. 척추, 선골, 꼬리뼈가 26개. 대우주 속에 소우주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1개의 경혈을 가지고 모든 경락을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쭉쭉 배워나갑니다. 이제 기경팔맥이에요. 일정한 이러한 어떤 올바른 법칙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중심경락이 인맥과 동맥인데, 인맥,
앞쪽. 그래서 성기와 항문 사이에 회음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바로 여기에 승장이라는 혈까지 24개의 혈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음을 맡고 있다. 그걸 인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감독. 이거는 바로 음을 인맥이 맡았다면 뒤에는 누가 감독하냐? 바로 동맥이 감독합니다. 그게 바로 28개의 혈로 감독을 해요. 그럼 나머지 중심적이지 않은 기경 6개의 맥은 뭐냐? 음교맥이 있고 양교맥이 있고요. 음유맥이 있습니다. 양유맥이 있어요. 충맥이 있고 대맥이 있어요. 음교맥은 중심으로부터 외측까지 갔을 때 이 중간, 즉 유두와 유두 사이와 요 안쪽으로 흘러요. 양유맥은 뒤쪽에서 바로 견갑골 내측, 즉 방광 이선입니다. 그 안쪽, 중심에서 그 견갑골 내측으로의 어떤 에너지들이 흐르는 것이 바로 양교맥이에요. 음유맥은 이제 외측으로, 유두와 견갑골 내측 외측으로. 근데 앞쪽은 음유맥, 뒤는 양유맥. 충맥은 바로 정가운데인데 생식기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게 충맥이에요. 대맥은 허리띠를 둘러서 가로, 즉 락, 가로로 흐르는 걸 대맥이라 해요. 이러한 기경팔맥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12정경은 스스로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 자체 단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경팔맥은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걸 12정경의 어떠한 경락과 맞아서 효과를 내는데 그걸 별지라고 하고 그 혈을 종혈 또는 객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경팔맥은 별도의 제가 수업 시간을 만들어 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12정경과 기경팔맥을 가지고 20경락이 우리 몸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떠한 유주 시간과 유주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서양은 6장 6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5장 5부예요. 그렇죠? 3초도 안 보이니까. 즉 10개의 장기가 동시에 움직였다 동시에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동양은 기가 움직여야지 혈이 움직인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먼저 호흡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기, 호흡의 기로 혈액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먼저 호흡이 가장 돼야지 사람이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폐예요. 폐.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12개로 시간을 나눴어요. 2시간씩. 네. 그래서 자시는 언제냐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축은 1시에서 3시, 3시 5시, 5시 7시, 7시 9시, 9시 11시, 11시 1시. 이게 5시, 정오, 자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 3시, 3시 5시, 5시 7시, 9시, 9시 11시, 다시 11시 1시. 그런데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이 맞질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경도상, 지구의 경도상, 일본의 동경시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경에서 태양이 딱 뜨면 그 태양이 동경 사람 머리에 딱 뜰 때 우리나라 사람은 살짝 이쪽에 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오죠? 우리나라 머릿사람은 딱 올 때 30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은 11시 반에서 1시 반 이렇게 해서 30분씩 오버가 돼요. 이래서 사주 명리를 또 풀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움직이죠. 그래서 폐라는 장기가 움직이는데 이 폐라는 장기가 주관하는 에너지 통로가 손에서 시작해요. 손에서 시작하는데 어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6가지의 기운이에요. 6가지의 기운. 이걸 육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운도 뭐가 있냐?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음으로 3개의 경락이 있고 양으로 3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으로 갖고 있는 3개의 기운은 뭐냐? 가장 큰 음이 태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을 소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걸 거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기 직전의 병을 거름병이다 그래요. 음조차도 없어요. 양은 가장 큰 게 태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게 소양이에요. 양은 온기, 따뜻한 온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밝혀주는 중간이 양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기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폐라는 것은 6가지 기운 중에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느냐? 바로 태음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서 움직이는 태음이라는 경락, 그 기운을 갖고 있는 걸 누가 딱 지배하고 있습니까? 폐라는 것이 지배해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폐경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수태음 폐경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폐경이 움직이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인시예요. 인시. 그래서 책을 봐도 인시에 종이 울린다라고 합니다. 인시에 모든 만물이 깨어나요. 그 인시가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정확하게는 3시 반에서 5시 반이죠? 그래서 저는 인시에 잠을 깨요. 인시에 잠을 깨서 하루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밥을 먹냐? 진시에 밥을 먹어요. 아침 7시에 밥을 먹어요. 진시. 그래서 아침 진지 잡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안철수 씨도 요때 일어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유주. 예로부터 경락은 하나의 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유주라 그래요. 유주. 흐른다. 유주. 자, 수태음 폐경이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뭘로 흘러가냐? 대장이라는 걸로 흘러가요. 대장이 그 다음에 깨어나. 대장이. 마찬가지로 손에서 움직입니다. 어떠한 기운이냐? 얘는 양명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수양명, 대장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꿈틀꿈틀 호흡을 통해서 움직였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먼저 전날 묵은 찌꺼기를 버려야 돼. 그래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볼일을 크게 보는 게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느냐? 바로 위가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발에서 움직입니다. 발로 움직여요. 그리고 양명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족양명 위경이다. 그래서 진시다. 7시에서 9시에 이 기운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나는 딴 데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못 일어나겠어. 죽어도 아침잠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은 조경명, 위경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지는 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유주 시간을 관리할 때 반드시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느냐? 바로 비장이 움직여요. 밥을 먹었으니까 그 먹은 걸 가지고 이제는 피를 만들어야 돼. 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이 또한 발에서 움직여지고, 기운은 태음이라는 기운을 가져서 족태음 비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시,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 바로 심장. 피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심장에서 보내줘야 돼요.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 소음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수소음 심경이 움직입니다. 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 인공호흡기 이런 거 다 빼면 보통 폐암 걸리신 분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돌아가세요. 위암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돌아가죠. 그런데 심장마비는 대낮에 돌아가죠. 낮에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가장 액티브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 빼려고, 그리고 샤워 한번 쫙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솔찬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소장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손에서 태양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서 밥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이 먹은 것이 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분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분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화학적인 분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분해를 바로 위에서 해줘요. 이거를 교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잘게 쪼개줘요. 이게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이 시간이 4시간 정도가 걸려요. 4시간. 그럼 볼까요? 이게 7시, 9시죠? 그럼 9시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럼 얘는 9시에서 11시. 아니죠. 9시, 11시, 11시, 1시죠? 얘는 1시에서 3시입니다. 즉, 4시간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소장에서 바로 그 음식물을 화학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대장으로 변으로 보내고, 필요한 거는 우리 몸의 영양분으로 흡수를 시켜요. 그걸 청탁 분별시킨다 그럽니다. 이걸 바로 어디서 하냐? 소장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느냐? 방광이 움직입니다. 발에서 에너지가 움직여요. 태양이라는 기운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이다. 이때 비로소, 자, 숨을 쉬고 전날 묵은 찌꺼기를 버리고 아침을 먹었어요. 피를 만들고 피를 보냈어요. 그리고 청탁 분별을 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준비를 만반을 다 끝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방광경입니다. 그래서 방광경에 흐르는 361개의 총 경혈 개수 중에서 67개의 경혈이 족태양 방광경에 만들어져 있어요. 왜? 가장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방광 일선도 부족해서 보조하는 이선까지 있고, 정명이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새끼발가락에 지음이라는 혈까지 67개의 혈이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의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나서 태양이죠. 이제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뭐가 생겨? 사람이 일을 하면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그걸 젖산이라 그래요. 또 산소를 맞죠. 좋은 산소 말고 나쁜 산소도 있어요.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나 피로물질 젖산이나 아니면 이 안에 흐르는 혈액이나 림프액, 이 체액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또 생겨요.
그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장이라는 경락, 그 장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발에서 움직이고 소음이라는 기운을 가집니다. 이때 노폐물을 배출을 잘해요. 이제 노폐물까지 싹 끝냈어요. 이제는 하루가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 하냐? 육체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이제 먼저 정신도 많이 썼죠? 먼저 기가 움직이고 혈이 움직이죠. 즉 기는 정신이에요. 정신을 먼저 이제 휴식을 시켜줘야 돼요. 휴식. 사람을 나무 아래서 쉬게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가 마음을 달래서 차분하게 휴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움직이느냐? 심포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장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움직이냐면 손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걸음이라는 기운을 갖고 움직여요. 그래서 수걸음 심포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했어요. 이제 육체적으로도 좀 휴식을 취해줘야 돼. 그게 바로 3초다. 그래서 3초는 어디서 움직이냐? 손에서 소양이라는 기운으로 3초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걸 쉬었으니까 이제 진짜 근육적인 걸 쉬게 해주자. 그게 뭡니까? 아까 목의 성진, 간, 담. 그래서 먼저 담이 움직여요. 족, 걸음이라는 경락으로 움직입니다. 족소양담경.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움직이느냐? 바로 간이 움직이게 돼요. 이게 족, 걸음, 간경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심포가 움직이는 시간이 몇 시예요? 7시에서 9시. 7시에서 9시. 술시. 9시에서 11시. 해시. 11시에서 1시. 자시. 1시에서 3시. 축시. 그리고 다시 인시로 넘어갑니다. 나는 이상하게 자다 깨다 반복하는데 꼭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잠을 깨요. 그리고 또 자. 왜일까요? 불면증? 아니. 간의 기운이 다른 장부에 비해서 약화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 또는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주 방향, 유주 시간이 상당히 진단에 아주 중요하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개의 경락이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총 309개의 경혈이 있고 기경팔맥에서 인맥과 동맥이 24개, 28개 해서 52개 해서 361개의 혈이 있어요. 왜 굳이 361개의 혈일까요? 지구는 둥굽니다. 둥근 건 360도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똑바로 동글질 않아요. 비스듬해요. 그래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축이 돼서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61개의 혈로 사람의 몸은 소우주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1개의 혈마다 그 단혈마다 효과가 있고 위치가 있겠지만 이 속에서 또 감투를 쓴 혈들이 있어요. 학생, 제가 선생님입니다. 학생이 50명이에요. 다 잘못했어요? 언제 다 불러서 일일이 합니까? 반장을 딱 불러요. 또는 한쪽 라인만 잘못했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럼 줄반장을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줄반장 어쩌고저쩌고 잘못했지? 아니면 잘했어요? 그럼 칭찬도 해주고. 그럼 줄반장이 알아서 자기네 학생들을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투를 쓴 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부혈, 이부혈, 삼부혈, 오행혈, 원혈, 락혈, 극혈, 배수혈, 모혈. 참 많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경락이라는 하나의 부분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숲을 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나무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